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포함해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으실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 그 결과부터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로 이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원래 예정되었던 40분보다 길어진 5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셨던 우리 대사님이나 차관님께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진심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면은 비교적 할 말을 하고 또 상대로부터도 들었으면 좋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서로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서로 평가하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보스에서 도착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원래는 벤스 부통령과 저의 회담 말미쯤 들르셔서 저한테 간단하게 say hello 하실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막 도착한 일정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전하는 안부를 대신 전해달라 하는 말씀도 벤스 부통령이 하셨습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 총리로서 민주화 이후에 사실상의 첫 공식 방미이기도 했고, 또 현재 미국 내에서 유력한 정치적인 포지션을 갖고 계신 벤스 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과의 회담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사실은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만남 자체의 의미를 뒀습니다. 만남에 큰 의미가 있었고, 만남 결과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한 라인을 유지하자 하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만남 직후에 앤디 베이커 안보부 보좌관, 부통령 보좌관이죠. 우리 벤스 부통령의 직접 전화번호, 그리고 또 앤디 베이커의 전화번호가 담긴 그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어디다? 네, 그래서 앤디 베이커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조지아 사태 이후에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현 장관과 만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어서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도 앤디 베이커 부보좌관에 대해서 특별한 치하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잘 챙기자, 함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양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JFS, Joint Fact Sheet을 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조선, 핵잠수함, 원자력 그러니까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지연이
있는 점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JFS 조인트 팩트 시트에 충실한 이행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벤스 부통령이 얘기할 거라고 사실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적극적인 답변이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스 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제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선 쿠팡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쿠팡,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다른 시스템 하에서 갖는 어떤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통령에게 국민의 상당수의 이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1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서 근거 없는 어떤 비난조차 있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어제 제가 이것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듯이 쿠팡 투자자라는 명의로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서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했던 그 인용 자체가 완전히 사실 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을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했던 어제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리 준비해 갖고 그것을 현장에서 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벤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시스템 하에서 뭔가 그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 라고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양국의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벤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후에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팩트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장 신속하게 공유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오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현보 목사 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 사망 이후에 그와 일정한 그 교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되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벤스 부통령이 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시했습니다. 그에 제가 답하기를,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정치와 종교가, 즉 정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 측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진행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은 한국의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서 저도 그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앞에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일정한 문제 제기였다면은 세 번째 질문은 저를 포함한 한국 측의 일종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에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답했습니다. 첫째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점에서 누가 되었건 그것이 벤스 부통령이건 아니면 현재 미국의 특사중의 역할을 확장해서이건 또는 그 누구이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벤스 부통령은 저의 설명에 대해서 이외에도 제가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평가나 인식 이런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도 상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만나면 벤스 부통령을 초청하겠다라고 대통령님께 이미 말씀드렸고 그 전제하에서 벤스 부통령에게 한국에 오기 바란다. 온다면 제가 직접 조선소를 포함해서 필요한 관심 있는 부분들을 안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벤스 부통령은 아들 자제분들이 그 한국 문화에 대한 팬이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한 번 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 문화와 그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큰 도움을 주고 계시구나, 큰 민간 사절이구나 이런 것을 절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진지하고 또 격조 있는 태도로 벤스 부통령께서 임해 주셨다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오는 길에 우리 강경화 대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언론에서 그 넷째 아이를 올해 출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그 점을 축하하고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큰 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생명 존중, 생명을 중시하고 있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벤스 부통령에게 내린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한미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벤스 부통령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클로징 멘트를 했고 저도 그런 점에서 한미관계의 오늘과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앤디 베이커를 포함한 세 분이 앉아 계셨고, 우리 측에서는 우리 대사님과 차관님, 그리고 저희 총리실의 외교보좌관이 함께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오늘 뉴욕으로 돌아가서 내일 그 두 개의 행사, 그러니까 젊은 동포 지도자들, 그리고 저녁에는 동포 단체와의 간담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포 간담회가 있었고 또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모두 다 제게 큰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점을 두고 왔던 2박 5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벤스 부통령을 만나러 온 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첫째는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2박 5일 어제 도착해서 하루 동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무부 관계자, 그리고 한국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고위급 관계자들을 몇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 의미 있는 일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혹시 빠졌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 대사님이나 우리 사관님께서 보충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바로 그 질문 주시는 것을 제가 답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이제 특파원님들 지목해서 질문을 받겠고요. 질의하실 특파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특파원입니다. 한국경제? 네, 한국경제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쿠팡하고 소년보 목사의 문제에 관해서 이 대화의 흐름이 먼저 우리 측에서 제기한 건지 아니면 이쪽 미국 측에서 관심사를 표명한 건지, 그래서 그 답변이 약간 시퀀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미국 측, 우리는 사실은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우리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만과의 반도체 이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쿠팡하고 소년보 목사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 측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정중하게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했고, 두 질문 모두 제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는 그 반응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이것이 양국 정부의 오해나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태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도체 문제는 오늘 여러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별히 별도의 주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대만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합의되어 있는 상황인 전제 위에서 제가 굳이 먼저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서 논할 필요는 없었던 점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것이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을 다시 하실 분들은 처음 질문하신 분들 다 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 예, 중앙일보 김영구입니다. 쿠팡 관련해서 또 후속 질문 드리겠는데요. 혹시 국무부가 우려한다고 얘기를 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혹시 언급이 어떻게? 됐는지. 죄송한데 조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예, 법에 대해서 개정안에 문제제기가 대한 있었는가? 예, 우려나 언급이 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특별히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특별히 먼저 미국 측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쿠팡과 관련해서는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를 잘 하자.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를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했다는데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일단 궁금한데 이게 혹시 범정부 차원의 어떤 공적에도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쿠팡 조사 혹은 의회 차원의 어떤 법안 이런 등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제로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펜스 부통령이 일관되게 첫째는 매우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와 언어를 구사하셨고 또 하나는 일관되게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 아마 거기서 예를 들어 쿠팡이나 또는 손현보 목사 측이 일정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것이 다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갈 이슈는 리갈 이슈대로 한국의 시스템대로 가되 다만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는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한 것에 포함되어 있었던 가령 어제 쿠팡 투자자들이라는 명의로 제기된 허황한 문제 제기를 바로 저희가 답하고 오늘 영문으로 전달해 준 것은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니까 거기서 참석자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전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속한 상황에 대한 전달을 포함해서 정확한 어떤 이 법적 문제의 진행 외에 지금은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어떤 요소가 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김원철 기자입니다. 벤스 부통령께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조언 구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어떤 맥락에서 질문이 나오게 됐는지 조금 그 전후 상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군축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런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그대로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앞에 두 가지 질문 후에 세 번째 질문을 뭐 다른 어떤 배경 없이 그냥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의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조언을 구하는 질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군축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력 특사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번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벤스 부통령의 핵잠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벤스 부통령은 거기에 공감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공감했다는 그 답변, 그 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타임라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그 벤스 부통령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대화에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좀 거론은 됐는지.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담겨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각각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를 성실하게 이미 합의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렇고 핵잠수함도 그렇고 재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게 합의가 된 것들 아닙니까? 합의가 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괄적인 JFS의 점검에 관해서 관료적인 지연이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정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아무래도 그 대미 투자에 관심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말한 게 없었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얼마 전에 구윤철 장관께서도 상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블룸버그는 올해 안에 대미 투자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부통령이 뭐라고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궁금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 또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 이런 등등을 다 각각 정해진 논의 방식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워킹그룹도 그렇고 지금 진행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가령 상업적 합리성이라든가 또는 협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다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죠. 그것들은 그 정해진 대로 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환율 등의 문제도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의 전제 위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예정된 대로 진행되도록 대통령도 그렇고 양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부통령도 또 총리인 저도 그렇게 점검하자 조금 더 가속화하자 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먼저 여기 하시고 네. 세계일보 홍주영입니다. 원래 한미 외교는 대통령께서 많이 챙기시고 이제 총리급의 외교는 대통령이 모두 다니시기 어려운 지역이나 좀 이런 그런 국가들 위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한미 간에 여러 이슈가 중첩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이 많은 이 시점에 특별히 총리급의 그 라인을 만들어 두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는지 언제부터 이 만남을 좀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외교와 안보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물론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외교안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상으로는 외교안보는 상대적으로 더욱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대미 외교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해방 이후 지난 오랜 긴 세월 동안에 사실 고유하고 독립된 목적을 가지고 총리가 방문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정도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아니면 조문을 오거나 또는 유엔 총회에 방문할 때 경유하는 것으로 지난 5번이 구성되어 있음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유하고 독립적인 목적을 가진 단독 방미라는 점이 사실상 처음인데 그러나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건 안 오건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미 관세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부터였습니다. 그때 원래 강훈식 실장은 수지 비서실장과 저는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할 라인을 구성해서 전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고 통상 파트에서도 그런 요청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관계 개설 노력을 하다가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강훈식 실장과 우리 수지 비서실장의 한 라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막 촉박하게 다시 그걸 추진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 사안들은 계속 등장하는 것이고 또 한미 간의 한 라인은 중층화되면 중층화될수록 좋은 것이고 또 벤스 부통령이 매우 유력한 현재와 미래의 미국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벤스 부통령과 직접 대화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외교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지난 연말쯤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양측이 협의를 했고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일찍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국내 일정, 제 국내 일정 때문에 2월이나 3월 정도를 생각했는데 벤스 부통령 쪽에서 일정을 빨리 잡아서 이번에 좀 급히 땡겨서 갑자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자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비자를 낼 수 있는 시간조차도 확보되지 못하게 촉박하게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윤희 기자입니다. 사실 방금 질문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제 그 쿠팡 지지자들 투자사들에서 했던 것들 중에 이제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오늘 같이 관리를 해나가자라고 벤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USTR 쪽에서 크게 뭐 조사 개시라든가 되지 않도록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라인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네. 한라인은 핫하게 관리해야죠. 저희가 한라인은 핫 이슈들을 그때그때 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내 법적 상황 또는 국제법에 의한 법적 상황을 다른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풀어가는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 하에서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풀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그것이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긴장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USTR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학점이 뭐 아주 올레이는 아니었지만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 미국 측의 영문으로 전달한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인 쿠팡 투자자 명의의 문제 제기, 중재 요청서라는 노티스 오브 인텐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제 보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낼 것을 지시할 때 저의 생각은 그 문건에서 쿠팡은 본사와 상관이 없다고 부정하고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했다고 한 그 문건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그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제기한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문건을 보면서 저는 그 문건은 최소한 쿠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쿠팡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법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미 친중의 폄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단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제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공격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발언의 전문을 통해서 전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건이 국제적인 그 사법 체계건 중재 질서 체계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갖기는 조금 미흡하고 많이 미흡한 문건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쿠팡 측에 대해서 법에도 미달하고 상식에도 미달하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기 영업 고객의 압도적 대다수를 취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감정에도, 그건 국민 감정이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반미국 기업적이다. 우리가 미국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회사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리키고 뭐 워튼 스쿨에서도 가르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데 너무 반 비즈니스 스쿨적이다. 너무 반 미국적이다. 그래서 잘 좀 다시 생각해 보고 합리적이고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JTBC 정강현입니다. 잠깐만, 예, 저쪽 손 들라고 하셨는데, 예, 그냥 먼저 하시고 뒤로, 예, 뒤에서 먼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네. JTBC 정강현이고요. 아까 그
벤스 부통령과 작년 연말 정도부터 일정을 조율하다가 미국 측에서 좀 급하게 요청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기부터 일단은 벤스 부통령과의 관계 개설, 소통, 벤스 부통령과 제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런 미국의 어떤 고위국가의 채널은 장관급 채널을 제외하고는 총리가 움직이거나 비서실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둘 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서실장 채널이 그 과정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두르 계속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개설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제가 예. 다시 좀 추진을 했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 조금 더 뒤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이 당겨졌다.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그건 그 미국 측에서 특별히 이 날짜에 하자고 뭐 다급하게 요청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오신 날짜를 어느 쪽이 다급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단순한 그냥 일정 조정.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분히 국내 현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른바 지한파 미국 인사들을 만나면 관심들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여기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인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총리님이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정치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전에 보니까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총리실에서 요청도 했던데 향후 당권 행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정치 행보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벤스 얘기하다가 국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오늘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SBS 이한석입니다. 총리님 말씀에 상당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쿠팡 관련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원서든 법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연계관계도 없고요. 그런데 저도 요즘 쿠팡 기사를 쓰면서 쿠팡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좀 통상적인 기업의 대응 프로토콜과는 미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 기업이란 타이틀 때문에 미국 기업의 정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례적으로 야무지게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리적이라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처음에 디지털 규제 미 행정부와 협의가 연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쿠팡과 관계없다라는 정부 측 얘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 의회에서도 쿠팡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이 이어지고 이제는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총리를 거론하면서 허위사실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허위사실이죠. 심지어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벤스 부통령이 직접 총리님과 대자한 첫 자리에서 쿠팡 얘기를 언급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쿠팡이 간단한 조직은 아닌가 보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조직은 아닌가 보다. 라고 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USTR이 이제 사실여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개시가 안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사가 됐다는 가정하에 상당히 좀 우리 정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커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단순히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총리님이라도 총리님이 좀 책임을 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통령과
대한민국 총리의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쿠팡 문제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그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교류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 관계의 어떤 긴밀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 한미 양국의 정상 간에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 한미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게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도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저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한 측면에서는 미국 법을 공부한 로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제기 방식으로는 저는 통상적인 미국 로여들이라든가 또는 국제법을 공부한 로여들의 진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앞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뤄갈 것인가. 국내에 가서 그러니까 귀국해서 대통령님과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벤스 부통령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쿠팡 관련한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기초해서 총리로서 쿠팡 문제의 진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저 뒤에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시죠. 예, 총리님 안녕하세요. 저 TV조선의 백대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조금 아까 한미 관계 긴밀도 말씀하셨는데 그 방미 직후에 이제 뭐 대통령께 방미 성과라던가 이런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가입해달라라는 공문을 세계 각국에 전달을 했고 저희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방문하신 그 가장 고위직 그 인사이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무래도 뭐 지금 분위기 어떠냐, 뭐 가입을 해야 되냐라는 조언을 구하실 것 같아요. 뭐 강경화 대사님이랑도 뭐 소통을 하시겠지만 뭐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아마 총리님이 보고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쭙는데 혹시 이번에 방미하시면서 받은 느낌이라던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대통령께 어떤 그 방향으로 조언을 드릴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벤스 부통령을 만난 것을 포함한 방미 내용에 대한 보고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1차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전체 상황을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과 관계망 등을 특별히 조금 더 직접적이고 깊숙이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뭐 그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몇 가지 방식으로 뭐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네트워크나 경험 또는 관심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미 관계의 진전과 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벤스 부통령과의 관계를 통한
것을 포함해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 가겠습니다. 귀국하면은 월요일 아침에 귀국하는데 그 점심에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님과의 주례 보고 회동이 있습니다. 그날 몇 가지 다른 안건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서 대통령님께 충분히 말씀 드리고 앞으로 또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신 질문이 그 가자, 그거 맞죠? 네. 평화위원회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설적으로 질문하신 건데요. 만약에 다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오늘 자리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지는 그 아젠다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미국 측에 의해서 제기되어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저도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생각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최적의 답을 만들어서 미국 측과 교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 잠깐만요. 그 혹시 더 질문 주실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요 세 분만 제가 일괄 말씀 듣고 일괄 답변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세 분. 네, 총님 반갑습니다. 뉴스핀 박정훈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쿠팡 관련해서 사실 아까 다른 그 쿠팡 동료분도 말했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부통령이 직접 첫 만남에서 이런 이슈를 제기할 만큼 이게 대단한 이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외교 전체, 대한민국 전체 외교 접근법에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 이전에 어떤 그 미국 교포분을 만나니까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우리 교포들이 이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더 요청하고 진실을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뭐 법적 이런 제도적 문제 못지않게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그 비전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북한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특사 파견을 제안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북미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또 벤스 부통령이 실제로 특사로 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예, 총리님 저는 서울신문의 임주영입니다. 저는 북한하고 쿠팡 관련해서 각각 한 가지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금 좀 그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북한 관련해서는요. 그 특사 파견을 총리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벤스 부통령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진지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총리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특사 파견이라는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좀 발언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쿠팡 관련해서는 하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총리님께서 그 쿠팡과 관련된 정보를 그 벤스 부통령과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일반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미국에 뭘 보고하거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속한 정보라는 거는 미국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팩트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총리 국민일보 임성수입니다. 총리님께서 예전에 계엄 관련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미국에서 처음 계엄 사태 때 바이든 정부긴 합니다만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나 미국 조야의 반응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한국의 계엄에 대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내란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도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커트 캠벨 차관보 등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똑 떨어지게 뭔가 구체적인 반응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정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평가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 분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어느 나라 정부에 대해서건 로비로 풀려고 하는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전파하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 양국 정부의 관계는 이번 쿠팡 문제 등을 오해 없이 풀어가면서 훨씬 돈독하고 강화될 것이다. 상호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호 문제 해결 내지는 인식 공유 역량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연관해서 공유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국내법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법적 절차의 어떤 진행은 그 자체로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된다. 두 번째, 그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그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팩트와 관련한 오해라든가 왜곡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양국 정의 어느 정부가 예를 들어 이번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런 것을 설명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법 절차 시스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리포트한다는 뜻은 100%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제기 주신 대로 공유라는 표현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불러올 수 있다면 쿠팡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설명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체의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판단하고 오보로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순간적으로 제기된 질문이었고 저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는 형식의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핵 문제를 푸는 어떤 단계론 또는 옵션 등을 포함해서 더 긴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즉자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하나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사 파견이라는. 그리고 특사 파견 등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에게 혹시 미국 측이 더 조언을 구한다면, 예를 들어 어떠한 인물이 특사로 가는 것이 참 적절하겠는가. 93년도 1차 북핵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우방국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입장에 선다면 저는 사실 나름대로 최적의 인물 몇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써주시는 걸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것은 그에 대해서 특별히 참 잘하고 있다 또는 문제가 있다, 양쪽 어느 문제 제기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대화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내가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미국의 헌법이었고,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 난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계엄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서준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전제 위에서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적법하고도 민주적인 레거시, 정통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한미관계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것은 또 이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특파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뵀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난 이걸 알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전 국무총리 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 김희순입니다. 간단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있는 일정이 있어서 약 1시간 정도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보도는 간담회 종료 후에 가능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민석 국무총리님과의 특파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서 좀 전에 있었던 벤스 리 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포함해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으실 벤스 부통령과의 회담, 그 결과부터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로 이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벤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원래 예정되었던 40분보다 길어진 5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셨던 우리 대사님이나 차관님께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진심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면은 비교적 할 말을 하고 또 상대로부터도 들었으면 좋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서로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서로 평가하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보스에서 도착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원래는 벤스 부통령과 저의 회담 말미쯤 들르셔서 저한테 간단하게 say hello 하실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막 도착한 일정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전하는 안부를 대신 전해달라 하는 말씀도 벤스 부통령이 하셨습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 총리로서 민주화 이후에 사실상의 첫 공식 방미이기도 했고, 또 현재 미국 내에서 유력한 정치적인 포지션을 갖고 계신 벤스 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과의 회담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사실은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만남 자체의 의미를 뒀습니다. 만남에 큰 의미가 있었고, 만남 결과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한 라인을 유지하자 하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만남 직후에 앤디 베이커 안보 부보좌관, 부통령 보좌관이죠. 우리 벤스 부통령의 직접 전화번호, 그리고 또 앤디 베이커의 전화번호가 담긴 그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어디다? 네, 그래서 앤디 베이커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조지아 사태 이후에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현 장관과 만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어서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도 앤디 베이커 부보좌관에 대해서 특별한 치하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잘 챙기자, 함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양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JFS, Joint Fact Sheet을 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조선, 핵잠수함, 원자력 그러니까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지연이 있는 점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